당신의 내면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 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만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원리예요.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어려운지, 그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내맡김이라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까지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이 여정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항상 부족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려서 부족함을 느끼는 현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되죠. 반대로 나는 이미 충분해라는 생각과 그에 맞는 감정을 가지면 풍요로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요. 이 법칙의 핵심은 여러분이 나만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이 우주와 조율되면서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도 실천하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김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자신이 인식하는 일부의 생각은 잘 알고 있지만 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 속 감정에 대해서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정, 학교, 부모와의 상호작용,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통해 형성된 믿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께 세상에 쉬운 건 없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 말이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려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이건 어렵게 이루어져야 해라는 믿음이 작동하게 되죠. 이런 믿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풍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잠재의식 속 믿음이 그건 어렵다고 저항하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일치시켜야 해요.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 창조되죠. 하지만 잠재의식 속 부정적인 믿음이 저항하면 그 일치가 어려워져서 끌어당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삶의 핵심 믿음을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은 언제, 누구로부터 왔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 믿음을 점검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릴 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생겼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의 내면을 억압하고 사랑과 인정을 끌어당기는 데 방해가 되죠. 이 믿음을 점검한 후에는 그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믿음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라는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이 새로운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 확언과 심상화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확언은 나는 사랑받고 있어 같은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상화는 그 믿음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감정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믿음으로 재프로그래밍 돼요. 이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끌어당김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 관계를 원해라거나 나는 풍요로운 삶을 원해 같은 의도를 명확히 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의도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그 관계를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뻤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감정이 여러분의 파동을 높이고 우주와 조율되면서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내맡김의 단계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내맡김이에요. 끌어당김과 내맡김은 어떻게 다를까요? 끌어당김은 의도적으로 원하는 걸 끌어오는 과정이라면 내맡김은 그 의도를 우주에 맡기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강력하게 작동해요. 이제 끌어당김과 내맡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집착 때문에 끌어당김이 잘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가지면 그 집착이 저항을 만들어내요. 이 저항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방해하죠. 여기서 내맡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끌어당김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맡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맡김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의도한 후 그 결과를 우주에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 관계를 원해라는 의도를 세웠다면 그 의도를 우주에 맡기고 이건 나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믿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는 상태예요. 내맡김을 실천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가벼워져요. 이 가벼운 에너지가 더 높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원하는 현실을 더 쉽게 끌어당기게 되죠. 내맡김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예요. 이제 무의식 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의식 정화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끌어당김이 어려운 이유는 잠재의식 속 부정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기 어려워요.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말, 학교에서 받은 교육, 사회적 조건 등이 그 믿음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인식한 후에는 그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확언과 심상화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을 나는 충분해라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 나는 충분해라는 확언을 반복하고 그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잠재의식 속 부정적인 믿음이 정화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더 쉽게 일치하게 돼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사랑과 인정을 끌어당기기 어려워요.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말을 나는 충분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으로 숨쉬는 숲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본 이 숲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에요. 이 숲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 찬 상태를 느끼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파동이 높아지고 원하는 현실을 더 쉽게 끌어당기게 되죠. 이제 끌어당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나만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걸 깨닫는 여정이기도 해요. 제가 상상해본 끌어당김의 여정은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펼쳐진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율하고 잠재의식을 정화하며 자기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길을 즐기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고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여정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이 행복한 관계라면 그 관계를 상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사랑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파동을 높이고 그 꿈꾸는 세상을 더 빠르게 현실화하게 될 거예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창조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만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 끌어당김의 단계, 삶의 핵심 믿음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내맡김과 자기 사랑의 중요성까지 알아봤어요.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현실을 창조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인사이드 아웃뷰에서 여러분과 공명할 수 있어 감사해요.